안녕하세요, 위준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사실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면 소개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정말, 않아요. 아니, 그 정도예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닐 텐데. 근데 한 번 더 지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통 소개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뭔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지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서비스 기획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반대로도 많이 물어보세요. 개발자는 개발을 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는데 서비스 기획자 대체 뭘 하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같이 뭔가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게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의미도 있고 고객이 이거를 찾아올 만한 의미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기획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열심히 외워가지고 저도 소개할 때 그렇게 멋지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브런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아, 네. 너무 많은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이래서 다 파장돼. 제가 회사 일을 뺐거든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미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 그 아이디에 써놓은 제 프로필 소개문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서비스 기획자, 회사 밖에서도 서비스 기획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주어진 업무 때문에 서비스 기획을 하지만 회사 밖에서도 제가 스스로 일하는 아이덴티티에 맞게 또 고민하고 그거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고민했던 걸 쓰는 게 블로그, 내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해서 강의로 만든 게 강의고요. 그리고 책도 내가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지식적으로 정리한 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선상 내에 있어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일단 회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저는 회사 밖에서도 제 직업적인 면에서 저 스스로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직업인으로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기의 안과 박 모두 기획자이신 거네요. 네, 더 제 목표라고 해야 되나? 제 모토라고 해야 되나? 회사 이름을 딱 떼놓고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서비스 기획자고요. 네,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회사의 프로젝트나 회사의 이름을 딱 뗐을 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완전히 아예 다른 갑자기 제가 여행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제 직업에 대한 거죠. 뭔가 저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사실 3년 정도 일을 계속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제 인생 기획은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현타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퇴사의 트리거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한번 쉬고 인생을 한번 기획해보자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기획이라는 게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디 책에서 봤는데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기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말씀해주신 말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습니다. 지금 되게 사심을 너무 담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 기획자에 대해서 계속 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최대한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효율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회사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이 앱을 하나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있을 법한 모든 기능을 다 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메신저다. 그럼 메신저에 있는 모든 기능은 일단 다 있고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면서 없던 거 뭔가 하나 더 집어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당장 내가 가진 돈,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일할 수 있는 개발자의 수준, 그리고 디자이너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딱 시작하자마자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서비스가 의미 있는지 고객한테 통하는지 알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그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짜 필요한 수준은 어디까지다라고 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 기획자가 우리 회사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리소스의 총량이나 시간, 그리고 뭐 요즘 말로는 비즈니스 임팩트라고 해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산이 되어 있어야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명확하게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사실 이런 종합적인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미주님처럼 경력을 많이 쌓아야 약간 연륜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13년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그간 기획자로 일을 하시면서 일의 기쁨과 슬픔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슬픔이 한 8할이면 기쁨은 그 뒤에 한 2할 중에서 어느 날 한 번씩 오는 그쵸. 그런 것들인데,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될 때 재밌어요. 이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 저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 혹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개발이랑 부딪히는 것도 있고, 디자이너랑 조율하고 테스트하다가 뭔가 의도에 맞지 않게 있는 맞아요. 것도 있고, 개발이 됐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을 했더니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제 온갖 일들이 다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삶의 고통과 지침이 막 있지만, 그래도 딱 마무리되고 내가 이 서비스 잘 완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이 시도 자체가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 나니까 이 정도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기획자들 직무가 아닐까. 아, 그쵸. 슬픔이 8할인데 2할이 주는 뭐랄까 임팩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운도 더 많이 남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살짝 차이는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폭포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에이전시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서비스 기획이나 IT 팀이 이렇게 현업 조직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파도를 탄다 그랬었는데, 확 물밀듯이 프로젝트 고생한 다음에 오픈 딱 하면 쿨하게 여행을 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쵸? 휴가를 내거나 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 오너 체계가 되고 프로덕트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2주 단위 스프린트로 해야 될 일들을 세팅하고 또 오픈한 거에 대해서 또 지표를 보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내가 정리하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없는 거죠. 오픈이 또 다른 시작이에요. 계속 오픈 측근. 체크하고 또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고민하고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는지 체크하고 하니까 그런 텀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서비스 기획 스쿨, 도그냥의 서비스 기획 스쿨을 기획을 하셨잖아요. 어쩌다가 그 강의를 하게 되셨나요? 저 강의요? 사실은 제가 블로그를 대학생 때부터 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도그냥을 치시면 똑같은 저인데 휴학 멘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저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 도그냥을 치면 네, 휴학 네, 멘토라는 글이 나온다. 네네. 아주 뒤지면 옛날로 가면 제가 2018년까지 그걸 했었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휴학 멘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휴학생들 상담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 내가 내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굉장히 도움을 얻는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고, 이제 입사를 2011년에 하면서 휴학 멘토는 계속 하긴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과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멀어지고
또 제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내가 6년 차, 7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후배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일을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온라인에 너무 실리콘밸리 글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공감. 텍스트는 알겠는데 우리 회사 환경이랑 너무 다르니까 제가 그걸 읽고 드는 생각이 약간 박탈감 아니면은 오히려 이거는 이거고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서운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포스트잇 벽에 안 붙인다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브런치였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포스트잇 글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포스트잇인데 왜 안 하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도군형님 글 보고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브런치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교육하는 회사들에서 이제 보고 그럼 진짜 실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서비스 기획 스쿨 책에 보시면 나오지만 제가 실제 주니어한테 일을 주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고 이러면서 후배들이 크잖아요. 저도 그렇게 컸고 그 방식대로 교육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12주짜리를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책의 서비스 기획 스쿨이고 그거는 5기수를 했어요. 와. 네. 업무 60주 하시면서 같이 하신 거죠? 네. 와. 일주일에 3번 정도씩을 갔었거든요. 2번 아니면 3번을 3시간씩 하루에. 와. 그래서 저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그 책도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계속 가르쳐주고 과제 해오면 하나하나 다 피드백해주고 이런 식으로 12주 동안 SB가 다 하는 때까지 스토리보드 완성하는 것까지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은 경험하시면서 쌓인 인사이트들이 되게 굉장하실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사실 되게 그때 그 기간이 60주죠. 12주 곱하기 5 하면.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은 있는 게 책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서비스 기획 스쿨 책 보신 분들이 현장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다 수업 때 진짜 들었던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 당연히 안 할 것 같은데 배우려고 하는 분들 머릿속에서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넣었고 그리고 책에는 주로 제가 일하면서 겪은 고통들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